안녕하십니까.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34조 보겠습니다. 법인의 권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사람은요, 태어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겠죠. 당연히 법인은 설립등기를 해야 되니까 설립등기 한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. 문제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겠죠. 그런데 이 법인의 권리 능력이란 법인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,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, 이때 이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?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는 없겠죠. 법인은 성질상 상속권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법인이 직계비속, 직계존속이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. 즉, 자연인과 법인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다르단 말이죠. 성질상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있고요.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도 있어요. 또 하나가 요게 됩니다. 법률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? 그 정관에서 정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. 이게 법인의 권리 능력이에요. 즉, 법인이 설립등기를 해서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즉,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제한된다. 제한. 자연인과는 달리. 어떻게?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질에 의한 제한. 상속받을 수는 없다. 상속권은 없다. 또 나중에 저쪽 뒤에 가면 이제 법률로 제한한 게 있어요. 뒤에서 볼 겁니다. 또 하나가 34조예요.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? 즉, 법인에게 허용되는 권리,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냐를 정함으로써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권리 능력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죠. 법률의 규정에 쫓아라는 말은 법률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라는 뜻이에요. 나중에 40조를 보면요, 정관 기재사항이 따로 있어요. 법에서 정해놨어요. 정관에는 이런 걸 기재해라. 이게 법이 정한 거야. 이렇게 민법 40조에 따라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정관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정관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.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의 의미죠. 자, 이때 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의미가 좁게 얘기하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,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, 조금 넓게 해석하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, 이렇게 넓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.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또는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,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1번으로 해석하느냐 2번으로 해석하느냐의 대립이 있어요. 자,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? 그 목적 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. 다시 말해서 정관에 작성된 그 목적자 속에 꼭 필요한 것에 국한하는 게 아니다.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필요한 행위를 다 포함한다. 다 포함한다. 또 그 목적성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한 사람의 구체적 의사가 뭐냐,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거,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판단해라. 행위자가 아무리 목적성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행위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목적성에 전혀 필요가 없다.
그럼 목적을 벗어나는 거게 되는 거고. 반대로 행위자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처럼 보인다면 그럼 목적 범위 내의 행위다.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. 대법원에 의하면 조금 말이 어렵죠. 원래 어려워요. 목적 범위 내란 말 자체가 애매해.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인이 어떤 행위 했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고 전제할 때 이 행위가 목적 범위 내냐 아니냐는 결국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. 대법원이. 물론 명확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소년 소녀가장 복지 및 일자리 알선 이게 목적이야. 소년 소녀가장 복지 및 일자리 알선이 목적이야. 그런데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알선했어. 그러면 누가 봐도 소년 소녀 가장 복지 및 일자리 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알선했다면 당연히 목적을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이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왔는데 소년 소녀 가장이야, 얘가. 그럼 어떡하냐 말이지, 이거. 해석이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. 그죠?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? 여기서 말하는 소년 소녀 가장이랑 대한민국 국민만을 말한다.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거고, 대한민국 국민이든 아니든 외국에서 이민을 왔든 안 왔든 소년 소녀 가장이라면 다 포함한다.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 봐요. 즉 애매한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애매할 때 대법원이 판단을 해주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법인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법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무제한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제한이 된다. 세 가지 성질, 법률, 목적. 그중에 목적이 34조. 어떤 목적? 4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정관에서 정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목적 범위 내란 대법원 목적 자체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간접 행위를 다 포함하되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그 행위자의 의사,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형태, 겉으로 드러난 행위, 요거 가지고 판단해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기출집은 이렇게 나옵니다. 법인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하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한다. 틀렸죠. 대법원은 목적 자체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. 이렇게 되겠죠. 간접적 행위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. 틀린 지문이 되겠죠. 법인의 권리 능력 34조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35조 살펴보셨습니다.